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화보다는 미드 시리즈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단행본보다는 시리즈물로 이제 볼 수 있는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냥 만화책입니다. 그렇죠. 뭐 삼국지처럼 10권씩 있는 책이 아닌 다음에야 뭐 궤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처럼 아주 그 시리즈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닌 다음에야 문학 서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기 쉽지 않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만화책은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대용, 소위 킬링 타임용이라고 하는, 요새는 또 그런 용어도 안 쓰나요? 킬링 타임이라는 것도 예전에 우리 세대나 썼지,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냥 시간 순삭 뭐 이런 표현들을 써도 킬링 타임 뭐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오늘 가지고 나온 만화책, 학산 코믹스에서 나온 신의 물방울입니다. 이 책 엄청 봤습니다. 엄청. 예. 때는 이제 21세기 초. 21세기 초에 제가 이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시작을 하면 그걸 꼭 책으로 먼저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쿵우도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책 한 2권 보고 나서 제가 쿵우의 고수가 된 줄 알았는데, 동네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은 다음에는 쿵우는 책으로 못 배운다는 걸 절실히 느꼈던 그런 가슴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성치 영화 중에 쿵우 허슬 이런 영화 안 믿어요. 거기 보면 다 책으로 배우잖아. 그죠? 그냥 영화입니다.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습관은 남아서인지 몰라도 뭔가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책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의 물방울이었어요. 타다시 아기, 이렇게 읽어야겠죠? 글. 그리고 수 오키모토라고 하는 이제 그림, 협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마 시리즈가 40 몇 권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인기 있는 작품들은 뭐 한 50권 넘어가는 건 금방입니다. 뭐 미스터 초밥왕이라든지 또는 원피스 같은 작품들은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이 신의 물방울, 천재적인 이 미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어느 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일본에서 최고 가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와인 테이스터, 그러니까 와인 맛을 보고 평점을 내는 평론가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유산이 된 이제 컬렉션, 와인이죠. 그 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재적인 젊은 와인 평론가, 이름이 이세 뭐 이래요. 성인가요? 네. 아무튼 이 인물과 이제 그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의 13병의 와인을 이제 맞추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보면요, 그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숨겨진 미스테리를 푸는, 수수께끼를 푸는 어떤 추리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아버지는 왜 그런 미스테리한 수수께끼를 남겨놓았는가, 이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그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이제 2명의 어떤 결정적인 그 주인공들이 이제 대립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드라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서 꽤나 흥미롭게 읽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책을 보다가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안 봤어요. 한 20 몇 권쯤에서 제가 더 이상 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번 그 구성이 비슷합니다. 어떤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이 이제 외부에서 등장하고 그 사람의 사연을 해결하다가 힌트를 얻어서 제3의 와인, 제4의 와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가 처음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간부터 조금 흥미를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뻥이 엄청 셉니다.
뻥이 이렇게 센 뻥은 여기 저희 이제 감독님도 꽤나 이 약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이제 술 마시면 사실 첫 잔, 두 번째 잔은 아주 맛있죠. 그 소주도 첫 잔 탁 먹을 때 하는 그 이 식도를 타고내는 그 쓴맛, 그리고 이제 맥주라든지 이제 폭탄주를 첫 잔을 탁 먹을 때 그 청량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술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맛보다는 이제 분위기와 이제 취해가는 것으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와인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와인 한 잔만 마음에 드는 걸 먹을 수 있으면 전 재산을 다 탕진해도 된다.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일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등장인물들이 전하고 있는 이제 와인에 대한 이제 평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맛과 향으로 볼 때 포도의 품종은 특상 까베르네 소비뇽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모르겠습니까? 글라스에 따라지며 공기에다 향이 더욱 짙게 감은 뒤에 것을 한 입 머금고 이 와인의 깊은 곳으로 한층 더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희미한 육두구와 잘 익은 무화과, 후추 등의 숙성된 향이 감돌면서 하늘의 은혜를 한껏 받은 대지의 강인함이 영원한 잠에서 눈을 뜹니다. 이 와인을 비유한다면 한 장의 명화, 마치 대지를 찬양하듯 땅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육중한 필치로 캔버스의 물감을 몇 겹에 겹쳐 그린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 만종. 해질녘 하늘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서 신의 목소리를 느끼고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는 농부 부부를 그린 그 그림,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해도 되나? 뭔 와인 한 잔 이렇게 먹었는데요. 거기서 막 햇살을 받은 대지의 그 포도의 향과 육두구와 후추와 무화과와 그리고 그것을 한 잔 부드럽게 먹넘기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그 장 프랑스와 밀레가 대지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개를 숙인 그 농부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 만종의 그림이 떠오른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이걸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한 재산을 이제 탕진합니다. 당시에 제가 말하자면 이제 봉급을 한 100만 원 받았다.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던 시절이다. 이러면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엔겔 지수가 제일 높았을 거예요. 와인을 한 6, 70만 원씩 먹었어요. 거지였어요. 거지. 술 먹느라고. 소주나 뭐 이런 거 먹으면 괜찮은데 와인에 빠져가지고, 사실 저를 이제 와인을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 저 산울림의 김창한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선생님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술은 왜 가르치셔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안 틀립디다. 이 작품을 보면 막 귀에서 종소리가 울리고요. 막 눈앞에서 막 베르사유 궁전이 보이고 막 그 요정이 막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는 호수가 펼쳐지고 이러는데 아무리 마셔도 안 옵디다. 그래서 20 몇 권째를 보고 나서 다 구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뒷페이지에 있는 이제 와인 상식 이런 게 있어요.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이제 구분법. 일단 이제 병 모양이 다르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물병처럼 이렇게 어깨가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이제 되게 보르도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부르고뉴. 와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다 그렇게 생겼다고 보르도나 부르고뉴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생긴 병들 중에 보르도는 이렇게 생겼고 부르고뉴는 이렇게 생겼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5대 와인, 5대 샤또라고 부르는 뭐 라피트 로실드라든지 뭐 아니면 무똥 로실드, 뭐 라뚜르, 뭐 마고, 그다음에 뭐 오브리옹, 뭐 이 정도 이제 이름을 좀 외우는 정도. 왜냐면 이제 술 먹을 때 좀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가 이 책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책을 집어 던져버리고 안 봤습니다, 더 이상. 근데 시간이 흘러 이제 21세기도 한 20여 년이 이제 흘러가자
한동안 안 먹었던 와인을 다시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가의 와인은 아니고요. 혼술 이제 하는 시기가 많아지고 홈술 하는 시기가 많아지자 다시 이제 와인들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뭔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귀에서 종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울리는 사람 진짜 있나?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 미묘한 어떤 맛의 차이 같은 것들, 그리고 소위 이제 피니시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났을 때 이제 뒤에 남는 여운 같은 것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2%에도 나왔던 이제 박성준 씨라고 그 역술하는 제 후배한테 이야기했더니 제 사주에 임술이에요. 큰 물이라 물이 잘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탕진한 게 위스키, 소주, 맥주, 와인, 커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물만 마셔가지고 인생을 탕진했는데 어찌됐건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과장돼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면 어쩌면 제가 아직 그 경지까지는 이제 못 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잔에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한 그 장인들의 노력, 또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인생을 걸고 만들어 놓은 그 와인들을 탐구하면서 내려놓고 할게요. 인생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찾는 주인공들의 여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하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이 훌륭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거, 그리고 예술 영화 같은 거,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클래식 음악에 막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 봐야 그게 뭐 이렇게 엄숙한 척하고 이렇게 잘난 척해 라고 하지만, 인류 음악사의 그 위대한 천재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음악들인데 그걸 너무 쉽게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너무 폄하해버리는 건 아닐까. 또 위대한 영화적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 영화들을 보면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쓰레기야 라고 쉽게 평점을 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태의 문화라든지, 또는 내가 읽고서 이해할 수 없는 책은 못 쓴 책이고 그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쉽게 집어던지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세계가 정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나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만화 속의 주인공들의 절반만큼이라도 무엇인가를 정말 열심히 추구했던 적이 있는가? 한 잔 술에 취하기만 했지 그 내 몸 안에 들이붓는 그 술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맛이 느껴지고 이 술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술로서 이야기하니까 좀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만 뜨고 텔레비전만 키면 혹은 인터넷만 열면 쏟아지는 그 수많은 뉴스들, 그것을 이제 와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그 뉴스들과 세상 소식들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과연 얼마나 투철하게 그 이야기들을 그 고민해 봤는지, 또 그 이야기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과연 그 이야기들의 맥락과 그 뒷부분엔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가.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기사 또는 댓글들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덩달아서 그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폄하하기만 했지, 그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또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이야기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평점 보겠습니다. 9.7점, 무지하게 높습니다. 좋아요. 고급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원래 와인에 해박하신 분이라면 그냥 재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전편에 담겨있는 패키지는 지인들에게 선물해 줬더니 센스 있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네요. 이걸 선물할 수 있다니. 이 책에 있는 그 와인들을.
일본 만화는 소재 자체가 참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 좋습니다. 와인 이름 참 외우기 힘들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상식을 갖게 됐고 실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로마네 꽁띠 같은 몇백짜리 와인, 지금 몇백 아니에요. 이거 로마네 꽁띠 지금 아마 한 바에서 먹으면 한 1,000만 원 넘을걸요. 술 한 병이 1,00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이런 와인은 못 마시지만 한 번씩 축하할 일이 있어서 레스토랑에 가면 괜찮은 와인 이름 하나씩 될 수 있고 주인공들이 말하는 와인들을 직접 사서 마셔보며 비교해가는 재미 또한 이 만화책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넓은 세상이 펼쳐졌다는 거죠. 별로요. 떡밥을 너무 많이 뿌려놔서 회수하기까지 과정이 좀 살짝 지루한 감도 있지만 이것 빼고는 다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밥이 좀 많긴 해요.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관심 없다 하는 분야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는 비록 엿보지 못하지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인이 모른다, 본인이 알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남의 세계를 너무나 쉽게 폄하하고 알려고 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병의 술을 마시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들의 세계를 엿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편견을 갖고 오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신의 물방울 오랜만에 꺼내보니 만화책을 보면서 문득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기 전에 로마네 꽁띠 한번 꼭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의 팬인 분들 중에 그 로마네 꽁띠를 드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잔만, 반잔만 먹어보고 싶다. 1,000만 원짜리 술은 어떤지. 리리드였습니다.